안녕하세요. 주식 3대장 TV 원탑입니다. 네, 댓글 순서대로 종목 분석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분석할 종목은 ITM 반도체 35,000원, 비중 15%입니다. 종목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M 반도체 일봉 차트 딱 나오는데요. 지금 별로 안 좋죠. 60일선 저항 맞고 떨어지는 모습 이렇게 보여집니다. 천천히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8,164억원, 시가총액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코스닥 87위, 투자 의견이 굉장히 좋은데요. 4매수, 51,000원까지 갈 것이다. 네이버 목표 주가입니다. 자, 목표 주가 이런 거 참고치로 좀 쓰셔도 되는데 51,000원이면 위로도 한 40% 정도 갈 수 있고 아래로도 한 40% 갈 수 있겠더라. 그런데 위로 뭐 100 몇십 프로, 200 몇십 프로 올라가는 종목들 천지죠, 천지. 자, 일단 아래로 40% 한번 보겠습니다. 51,000원이면 10%가 510원, 그냥 500원이라 치고 5, 4, 20, 2만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31,000원까지는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편하게 보시는 거죠.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여기 31,750원에서 31,000원까지 안 오고 31,750원에서 올려주는 모습. 이 정도면 굉장히 살 메리트가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PER이 133배입니다. 와, 굉장합니다. 목표 주가도 굉장히 높지만 PER도 굉장히 높게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성이 있다는 거죠. 133배. 동일업종 PER이 20.63배에 비하면 한 6배 이상 이렇게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기대를 굉장히 한 몸에 다 받고 있다. 배당 수익률은 0.56%. 배당은 거의 안 준다. 돈 벌어서 내가 다 한다. 재미로 하는 거고요. 배당은 안 주고 있다. 이렇게 조금 주고 있다. 네, 사실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어떤 회사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사는 2000년 2월 23일에 설립된 2차 전지 보호회로 제품을 주력으로 하며 2차 전지 보호회로 주력 제품으로 거의 뭐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다. 그 외에 2차 전지 배터리 팩 및 센서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향후 전기자동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 ESS용 보호회로 및 배터리팩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나이스 기업 집단에 속해 있으며 나이스 집단에 굉장히 많이 속해 있다. 나이스 기업 집단은 당사를 포함하여 57개사로 국내 법인 44개사, 해외 법인 13개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스 기업이 굉장히 좋은 회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주요 주주를 보시면 나이스 홀딩스 외 38인 68.20%, 자사주 3.12% 해서 한 71%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주주 지분이 너무 크면 세력이 장난질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 후에 힘없이 주르륵 내리는 거겠죠. 세력이 있으면 주가가 필에 침도 꽂고 굉장히 상승했다 하락했다 하면서 가지고 놀 텐데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시가총액이 별로 높지 않지만 그렇게는 못하는 종목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보유율이 1.89%인데요. 네, 이전으로 돌아가서 작년 12월만 해도 4%가 넘더라. 외국인이 팔면서 쭉 나가고 있다. 이제 1.89%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못 팔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들어오는 거겠죠.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외국인 수급이 최근 들어서야 계속 쭉 들어오고 있다. 4점 몇 프로에서 이렇게 뭐 한 2.5 이 정도 팔았으면 이제 좀 들어올 때도 됐다. 뭐 이렇게 보여지겠죠. 기관에서는 들어오고 나가고 그냥 별 관심 없고 단타 치는 정도 수준. 매도 물량이 좀 더 많구나. 외국인이 쭉 밀고 들어오면 주가는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뉴스 공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좀 일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자, 2월달부터 기사를 딱 끊어서 보시면
보자. 한 10개 정도 있는데요. 전자담배 매출 연간 1000억 추정. 이건 뭔가? ITM 반도체가 전자담배를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KB증권은 ITM 반도체에 대해 전자담배,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OEM 관련 매출이 연간 1000억 원 가량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거 하는 업체였나? 한번 보겠습니다. 신기하네요. ITM 반도체는 KTNG의 전자담배 하이브리드 모델과 액상형 카트리지 신규 제품 공급을 위한 글로벌 생산 라인이 구축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KTNG 전자담배 굉장히 성장성도 강하고 돈도 엄청 벌고 있는데 거기에 엮여 있네요. 신기합니다. ITM 반도체는 연간 300만 대의 신규 하이브리드 모델을 생산할 수 있는 글로벌 생산 라인을 본사와 베트남 법인에 구축했다. ITM 반도체는 2차전지 보호회로 제품과 2차전지 배터리팩, 센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다. 신사업으로 지난해 8월 KTNG와 전자담배 하이브리드 모델 및 액상형 카트리지 신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기존 사업의 매출과 영업이익도 증가하는 추세다. KB증권에 따르면 ITM 반도체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2058억 원, 영업이익이 13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2%, 50%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 와, 굉장하다. 이창민 KB증권연구원은 기존 공급 기종 확대로 북미 고객사 스마트폰 매출 늘어나고 있다며, 또 지난해 10월 북미 고객사가 2년 만에 무선 이어폰 신제품을 출시한 바 있어 매출 확대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매출이 확대될 것이다. 그거는 이제 예상이고, 매출이 확대되고 안 하고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올해는 기존의 보호회로 매출이 전자담배 매출이 더해지면서 실적 개선을 견인할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올해 ITM 반도체의 매출은 7,729억 원, 489억 원으로 각각 52%, 496% 증가할 것이라고, 수익성이 뛰어난 신사업의 매출 비중 확대는 수익성이 부진한 스마트폰향 실적을 희석시켜 줄 것으로 분석했다. 오, 굉장히 좋다. PER만 넘지 않으면 들어가고 싶은 회사다. 다만 그는 주요 고객사 스마트폰향 PMP의 수익성 부진이 원가 상승과 고정비 부담으로 지속돼 2030년까지 평균 자기 자본 이익률을 기존 16.9에서 15.7로 하향 조정해 목표 주가도 52,000원으로 13% 하향한다고 덧붙였다. 52,000원으로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높다. 16,000원 정도 높으니까 와, 한 40% 이상 올라갑니다. 목표 주가가 여기 있는데 지금 주가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낮다. 이런 종목은 천천히 사 모으면 결국엔 장이 좋으면 목표 주가까지 가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종목 토론실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재미로. 향후 주가 흐름 전망 2세대. 자, 여기 조금 좋은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저평가 맞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 구체적으로 적어놨네요. 해마다 매출이 쉬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2년 대비 현재까지 매출이 10배 늘어났다. 회사의 외형 성장이 눈부시다는 건 다른 지표도 아니고 매출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계속 회사가 커가고 있다는 소리지, 시들어가는 회사는 아니라는 소리. 영업 실적이 줄어든 건 캐파 확대 때문에 증설 및 연구 개발비 증가 때문인 거고, 그렇다고 줄어든 거지 적자도 아님. 진정 회사가 매년 발전하는 게 안 보임? 난 매출만 봐도 바로 보이는데.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만 이분은 ITM 반도체하고 사랑에 빠져서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구나. 아, 개인들이 이 주식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충분히 살만하다, 앞으로 올라갈 거다 하면 주가는 안 올라갈 것이다. 제 마음대로 설명한 거고요. 개인들이 지쳐 쓰러져 나가 떨어지면 그때 돼서야 주가를 올려줄 것이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멋대로 얘기해 본 겁니다. 자, 차트를 볼 때는 월봉, 그리고 주봉, 일봉, 숲을 보고 나무를 보자. 꼭 말씀을 드렸죠. 자,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보시면 2020년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주가가
한 6, 7월까지 뭐 이렇게 올라간 것 같은데요. 7월 전후까지 74,000원까지 시세를 낸 이후에 주가가 힘없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고점을 이어보라고 했죠. 자, 고점을 쭉 이어봤다.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 상승 신호는 아직 없더라. 월봉으로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보는 스토캐스틱 슬로우 물 들어온 지가 언젠데 계속 물 들어오면서 계속 주가는 빠지더라. 물이 들어와도 제가 말씀드렸죠. 물이 들어와도 주가가 빠질 때는 계속 물 들어온 상태로 간다. 보조지표는 보조지표일 뿐. 스토캐스틱 슬로우도 어느 정도 차트가 형성되어야 이게 어느 정도 70% 이상 맞아 떨어지더라. 이 종목은 계속 흘러내리기 때문에 할 게 없다. 자, 또 뭐 중요한 게 있나요? 한번 볼까요? 중요한 게 딱 보이죠? 이 정도 선에서 잡아주더라. 이 정도 이상 빠진 적이 없더라.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OBV 지표 보시면 세력이 언제 나갔는지, 여기 들어온 세력들은 여기서 다 털고 나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뭐 여기 들어온 애들은 뭐 나가면서 조금 손바뀜이 나온 건지 기존에 있던 세력이 다시 들어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할만했다. 여기서부터는 쭉 빠지면서 OBV 지표도 쭉 빠졌기 때문에 조금 매도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재는 완전한 바닥에 와 있구나. 네, 지금 보시면 36,000원 여기 뭐 바닥이죠. 28,500원까지도 내려갔지만 바닥입니다. 바닥 구간에서 올려줄 건지 한 번 더 급락을 하면서 개미 털기를 시전할 건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도 뭐 볼 것도 없습니다. 똑같을 테니까. 주봉 차트를 딱 보시면 2019년 정도에서 네, 현재까지 이렇게 보이시는데요. 28,500원이 최저점이겠더라. 여기서 떨어지면 조금 더 밑으로 가고 시간은 더 오래 걸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주가가 한번 올라갈 때는 꾸준하게 올라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60주선을 돌파하지 못했다. 60주선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때 돼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수도 있겠구나. 일단은 현재는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상승하려면 이제 주가가 하단을 높여주면서 조금씩 올라가야 되는데 위에 20주선과 60주선이 오고 있죠. 자, 세력들이 있는 차트는 60주선, 20주선 굉장히 높게 뚫어주고 안착하고 높게 뚫어주고 안착하고 이런 식인데요. 이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도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왔기 때문에 네, 강하게 뚫어주면 가장 좋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진 애들은 맥점 같은 게 없습니다. 왜냐면은 자, 개인 기관과 외국인이 맥점을 갖고 있다 칩시다. 여기가 맥점이다. 그런데 맥점을 깨뜨리고 내려갔습니다.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평균 단가를 깨뜨리고 내려갔다. 그러면 새로 어떤 자리가 지지를 받는다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딱 봐도 이 자리가 중요했죠. 지금 보면 여기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하면서 상승 하락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밑으로 빠지면서 방향을 아래쪽으로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자리에서 개인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또 이렇게 횡보하다가 개인들이 많이 몰리면 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이 종목은 조금 개인들이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고 많이 물려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상승을 올라가면 차익 매물이 굉장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관과 외국인, 프로그램 매매 이런 것들은 한번 매수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꾸준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경향이 있는데 개인들은 전부 다 개인들 생각이 있고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내 본전 올라오면 그냥 팔고 나간다. 욕하고 한번 나가면 된다. 그럼 올라갈 때마다 욕하고 팔고 나가고 욕하고 팔고 나가고. 네, 이걸 뚫으려면 굉장히 강한 파워가 있는 거래량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거래량이 들어와야 되겠다. 자, 이렇게 참고만 해보시면 되고요.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도 얘를 뚫으려면 거래량이 뭐 이만한 게 나오고 더 큰 게 나오면서 또 확 뚫어주고 이런 식 말고는 여기 위에 있는 이 매물을 뚫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까지 가까이 가면 매도 때리고 나오는 게 차라리 속 편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120주선 가까이 오면 팔고 나가는 게 좀 속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못 팔았는데 쭉 올리고 상한가에서 끝났다 하면 다음날 들고 있어 보시고, 상한가 풀리고 좀 내려온다 하면은 매도 치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는 주가가 별로 안 좋습니다. 별로 안 좋고 맥점도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주가가 상승할 때 이전 저점을 깨뜨리면 안 되죠. 지금 보시면은 차트가 요렇게 가고 있죠. 요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요 지점 35,000원은 깨면 안 되겠다. 35,000원을 맥점으로 잡고 35,000원을 지키면 홀딩. 깨고 살짝 깨고 뭐 이렇게 내려간다 하면 뭐 개미 털기일 수도 있겠지만 매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올라오면 다시 사면 되니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장기적으로 보유하실 분들은 이 종목은 전망이 굉장히 밝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지쳐 나가 떨어질 때까지 조금씩 사 모으면 결과는 또 좋은 쪽으로 강하게, 이렇게 뭐 몇 년 물려 있어도 한두 방 상한가 쳐보면 끝입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가 중요한 거죠. 이런 종목은 가치 투자하는 게 괜찮겠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이템 반도체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